현재 일본 자위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력 전력을 보유한 강력한 군사 조직이며 매년 엄청난 방위비를 쏟아붓고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 중에는 일본이 가진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뒤떨어진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이지만 일본 자위대조차 사용하길 꺼려하는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산 무기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자위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 방어를 위한 무력의 보유와 행사라는 제한적 운영을 하며 주일 미군과 함께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군도 해산되었는데 당초 미국은 일본이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일본 열도에 비무장국가를 건설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가 진행되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에 의해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미국은 기존의 일본의 비무장화 기조를 깨고 1954년 자위대라는 중군 사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은 이상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라는 애매한 명칭이 붙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위대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강력하고 거대한 군사 조직을 갖춘 정규 군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속적으로 공격용 무기 개발을 개발하고 이즈모급을 개조한 항공모함 보유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에서는 자위대를 우호적으로 인식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우방국이지만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남아있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자위대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이지만 일본 자위대조차 사용하길 꺼려하는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식 장갑차입니다. 일본에서 설계, 생산하였으며 국산화에 일단 성공한 장갑차입니다. 우선 외형적인 측면에서 60식 장갑차는 설계가 잘못되어 차량 높이가 겨우 1.7m도 되지 않습니다. 차량 높이가 낮아 고개를 숙여서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적의 공격에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짧고 속도까지 엄청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모두 적이 퇴역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73식 중형 트럭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인 토요타와 상용차를 생산하는 토요타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가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차량 설계가 잘못되어 엔진 열기가 그대로 바로 운전석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는 엔진 열기 때문에 운영조차 거의 불가능하며 심지어 혹독한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생산된 73식 중형 트럭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다고 하지만 차량 엔진룸 설계 자체를 변경하지 않아 여전히 엄청난 열기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자위대에게만 무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량 생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사후 처리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73식 중형 트럭은 사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운전병들이 가장 기피하는 군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82식 지휘통신차입니다. 육륜 장갑차의 개발 경험 없이 무작정 무기 국산화에 집착하여 생산한 차량입니다. 자위대 운전병들 사이에서는 조종성 및 주행 안정성이 매우 나빠 불만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차량 세축이 너무 붙어 있어서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특히 비포장도로에서는 차체가 지나치게 요동쳐서 매우 평가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포장도로에서도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 운전병들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탈 정도입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 자주 고장이 나고 정비하기도 힘들어 자위대 내에서 절대로 탈 수 없는 주요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F2입니다. 미국의 F-16을 개조해서 만들었으며 F-16보다 동체가 넓어지고 엔진의 추진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F-16보다 월등하며 공대공 임무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F-2도 완전히 일본산이 아닙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의 경우 라이선스 생산하여 사용 중이고 기술 이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2는 성능 자체는 우월하나 가격이 너무나 비싸 생산 종료되었고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 평가받습니다. 무기는 연구 개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수록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항공 자위대 조종사수 이상으로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4식 소총입니다. 64식 소총에는 양각대가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그 이유는 적군에 대한 돌격이 아니라 일본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 병력에 대한 공격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50개가 넘는 부품을 사용하여 부품이 자주 분실이 되고 고장도 자주 나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훈련 중에 부품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위는 항상 테이프를 붙이고 사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한때 세계 최악의 소총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이지만 일본 자위대조차 사용하길 꺼려하는 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